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연합학술 동아리 UMA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UMA 10기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10기 발표단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주제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UMA 10기에서는 대주제 변화를 바탕으로 여러 분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럼 우선 기획단이 왜 변화를 대주제로 정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변화. 여러분은 변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시간의 변화? 마음의 변화? 문화의 변화? 우리는 매 순간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변화의 종류와 원인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까지. 우리의 일상은 아주 많이 변화했고 그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때문에 발표단은 코로나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각주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보러 갈까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아마 각자 한 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위협적인 대상에 대해서 거리를 판단할 때 위협적인 대상이 실제 거리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마 버스에서 기침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불안해한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지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코로나 감염 위협이 낮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정확히 지각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감염 위협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를 실제보다 더 가깝게 느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특히 인지조에서는 직접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부모님에게 올바른 육아법을 코칭해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발달조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족보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재밌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발달조는 이런 중학생들의 또래 애착에 주목했습니다. 발달조의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이라는 코로나 블루의 개념을 더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학생의 우울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래 애착을 더해 친구들과의 애착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를 두 번째 가설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모두가 어느 정도 우울을 느끼지만 또래 애착이 높은 중학생들은 우울을 덜 느낀다는 거죠. 과연 또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중학생들은 코로나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결과를 기대해주세요. 아무리 연습하고 공을 들여도 긴장되는 발표. 여러분은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시나요? 발표 상황에서 평가가 예측되거나 실제로 평가가 이뤄질 때 나타나는 불안 반응을 발표 불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 수업에서 줌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줌 발표가 대면 발표와 다른 것은 발표하는 내 모습을 청중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죠. 임상조는 조원들끼리 카메라를 끄고 발표했던 경험을 나누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은 화상 발표에서도 불안을 느낄지 궁금했고 카메라를 켜고 끄는 것에 따라 불안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표 상황에서 카메라를 켜면 불안함을 느끼고 끄면 덜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켠 발표에서 더 불안해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임상조의 연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SNS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넘어 이제는 클럽하우스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SNS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8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SNS 사용 시간과 우리의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연구하였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적게 느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SNS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사회적 지지에도 주목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조절 변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데, 자신이 SNS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게 느낀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SNS를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적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느낄까요?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것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대학생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직장인의 재택근무는 현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택근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산업조직조의 연구는 재택근무로의 변화에서 직장인들이 과연 잘 적응하며 일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목표 지향성과 정서적 변화 몰입에 주목했습니다. 정서적 변화 몰입.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죠? 간단히 말해서 조직의 변화가 가치 있는 변화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재택근무로의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재택근무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목표 지향성이 정서적 변화 몰입과 적응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변화 몰입이 목표 지향성과 적응 수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네요. 간단히 말해서 목표 지향성이 정서적 변화 몰입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높은 적응 수행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재택근무라는 뜨거운 이슈에 알맞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본 직장인들의 마음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UMA 10기 발표단들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봤는데요. 각 분과별로 변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의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UMA만의 매력 아닐까요? 연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en nothing really matters, that's all I